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 혁신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제1회 ANU 열린광장 교육혁신 콜로퀴움을 기획한 기계자동차공학과의 서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ANU 열린광장 교육혁신 콜로퀴움은 10주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의 일부인 안동대학교의 미래를 그려본다라는 주제와 그다음에 2부는 이제 안동대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3부는 ANU 열린광장 교육혁신 대토론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3부인 ANU 열린광장 교육혁신 대토론회를 위해서 질문하실 내용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12월 2일 날 대토론회 할 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부 안동대학교의 미래를 그려본다의 주제의 첫 시간으로 제가 간략하게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발표를 드리고 총장님께서 사회변화와 대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강연에 이제 흔쾌히 수락해 주신 모든 강연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교무처장님과 기획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이제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님 인사 말씀은 이따가 이제 총장님께서 강연하시기 전에 총장님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제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제가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강연을 잠깐 드리고 총장님의 사회변화 대학 과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다음 주는 9월 16일 날은 안동대학교 교수 회장님이신 안동대학교의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안상준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됐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진실과 진심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3월 초에 집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쉬고 있을 때 이제 드라마 하나를 본 게 있는데 그 드라마가 드림즈라는 이제 야구팀이 나오고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림즈라는 야구팀이 예전에는 굉장히 잘하는 야구팀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팀하고 싸워도 항상 지고 하는 꼴찌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즈라는 이 야구팀이 이 선수들과 구단 코치들, 그 다음에 구단 직원들, 그 구단을 응원하는 팬들 모두가 이 드림즈가 다시 옛날에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우리 안동대학교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 안동대학교도 안동대학교 이제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이 동문분들 모두가 안동대학교가 정말로 잘 발전하고 좋은 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진심이죠. 드림즈의 이 모든 팬들과 관련자들이 드림즈 팀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진심은 드림즈가 강한 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저희 안동대학교 구성원들도 안동대학교가 잘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하여야 되는데, 이 드림즈 팀이 자기네 같이 있는 팀원들을 다른 구단으로 드래프트를 해야 되고 배출을 해야 되고, 또 선수들을 내보내고 구단 코치들을 내보내고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좀 원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나를 빼고 구조개혁을 하고, 우리 학과를 빼고 개혁을 하고, 연구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나는 좀 살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좀 하고, 이러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이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학교와 이제 그 연관 지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 변화를 이제 그 보시면은, 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그 과학기술이 막 정신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직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직업을 인공지능이 대처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이제 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이 그거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었냐면은, 우리가 어떤 조직을 잘 만들고 그 조직이 잘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생각이 다시 바뀐 게,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 규정을 제대로 잘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변화에 맞게 우리의 학칙을 개정을 하고, 이 학칙에 맞게 교육 체계를 변경을 하고, 변경된 교육 체계에 맞게 교육 과정을 구축을 하고, 그 교육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잘 구축하는 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규정이 굉장히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 중에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거는 좀 고치면서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안동대학교가 이 국립대학으로서 뭐 우리가 망하겠느냐 이런 생각에 이제 좀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3월 초에 우리가 그 입시 경쟁률이 아주 그냥 예상 밖의 경쟁률이 나오면서 모든 교수님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 현실을 보면은 대내외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 것보다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아주 위태위태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 선생님의 이제 그 성호 사설에 보면은, 천하의 일은 노인 형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운의 좋고 나쁨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은
가장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미국의 이제 그 로버트 링거라는 그 기업가가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자산이고 적절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지식과 지혜는 위대한 성취를 추구할 때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도 준비도 지식이나 지혜도 행동 없이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이 진심과 진실의 차이가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진심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이제 제가 이 2016년도에 그 BBC 방송에서 이제 그 라스파고다 이제 그 이 사막 거기에 고원지대에서 우연히 카메라에 찍힌 그 동영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 바다 이구아나하고 뱀하고의 이제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게임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강연은 저의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바로 총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다 이구아나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 뱀들한테 이제 뱀한테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이 바다 이구아나 새끼가 어떻게 해서든지 절벽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도망가고 또 이 바다 이구아나를 잡기 위한 뱀들은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이제 영상인데요. 이거를 이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다른 대학보다도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그 이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총장님께서 그 사회 변화와 대학의 과제라는 주제로다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총장님. 예, 그 우리 교수님들, 조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없어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지 좀 어색하기도 한데 아마 교수님들이 이 비대면 상황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스테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12월 달까지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교수 생활을 93년부터 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대학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콜로퀴움을 준비했는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원 교수님의 그 정말 열정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 10분 정도 서 교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를 하시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이 교수님하고 우리 지금 참여하신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맨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읽은 내용들이 그겁니다. 아까도 지금 서 교수님이 잠시 보여주셨지만 대학의 위기가 이제 와 있습니다. 뭐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뭐 수도권 집중 뭐 우리가 기겁당하게 듣고 있고 요즘 이제 또 MZ 세대라는 또 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취업 대란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입니다. 강화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 지금 콜로퀴움의 주제가 되는 교육 혁신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총장이 되고 이렇게 한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총장 협의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립대 총장들이 만나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과연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이렇게 총장들끼리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대학 중에 일부 대학들이 지금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의 정보를 또 갖고 있고 그때 그 총장님들의 역할이 뭔지도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나 참여 없이는 총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틀 전에 제가 군산대학이 저희 자매대학이라 가지고 총장님이 사퇴 의사를 밝혀서 제가 자매대학으로서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가능성은 없지만은 교수님을 좀 총장님을 만류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뭐 사실은 제가 만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그 총장님이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원래 입시 대란이 나고 그때도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안동대는 어떻게 하느냐, 군산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동대학교는 그래도 구성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차 구성을 해서 정원 조정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 총장님이 이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군산대학교는 단 한 명도 이동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 구성원들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대장정이 정말 우리 대학의 방향타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그걸 열심히 듣고 이 대학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공유 누르면 되죠. 제가 위에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 교수님이 그 포스터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아주 있더라고요. 저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막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전쟁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마 이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존 경쟁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서 교수님 밑에 보니까 리버 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죽느냐 사느냐 뭐 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이런 콜로퀴움의 주제가 되는 교육 혁신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 자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뭐 몇 개 제가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시간에 맞춰서 제가 몇 시까지요? 5시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그 우리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기 평가가 저희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19년 7월 30일 날 보직자 워크숍에서 3주기 평가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한다. 이거는 절대로 구성원들이 패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반드시 방법을 찾아라.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이런 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역량을 결집하자. 그다음에 제가 먼저 공격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년 전에 우리가 워크숍에서 이제 결의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성원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3주기 평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짧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기 평가 결과가 8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작성한 문구입니다. 이게 그 결과를 보고 작성했는 문구인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 주기가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대기업이나 총장협의회에서 이런 평가 없애자고 아무리 해도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질 않았고 그 기재부에서 돈을 줄 때 75%의 대학만 그 혜택을 받도록 해라. 절대로 나누어 주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와 2027년도 이렇게 이제 갈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는 다음 총장님이 2번의 평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만약에 현 본부가 그대로 간다면은 다음 그 본부는 평가를 준비할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2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총장 초기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말년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3년 후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주기 평가의 대학의 준비 방향을 이미 교직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써서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평가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대학의 발전이 되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직자들하고 직원들에게는 이걸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뭐 준비했는 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제 사진이 그 미국의 어느 책입니다. 그 이제 리메이킹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라고 아마 이제 미국의 대학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조그마한 그 우리 이제 그 소제목에 보면 마켓 스마트 미션 센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이 대학의 미션, 즉 소명에는 충실을 하되 대학 세상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는 가장 민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학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도 이 소명을 지키면서도 이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은 그 일반 조직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똑같은 전공에 한 분도 안 계시고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문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창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총장이 앞에 기대를 걸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저는 이 다양성과 이 자유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는 대학은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 다른 그냥 어떤 집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이렇게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플래그십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총장이 될 수도 있고 본부가 될 수도 있고 이 역할이 뭐냐? 옛날에 대학은 정말 이 상아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훈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플래그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거의 총장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대학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업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의 다양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학 국립대학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룰 베이스보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문화 베이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쓰레기 하나 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감시원도 붙여야 되고 이랬다 보면 결국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인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돈도 절약되고 저는 조직도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대학이 참 비참한 현실인데 철저한 성과 위주, 즉 아웃컴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이제 누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취업 특강을 뭐 100건을 하고 뭐 토익 교육을 800건을 했다든지 뭐 해외 실습을 얼마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평가의 요소가 안 됩니다. 뭐냐? 그거를 해서 누가 취업률을 몇 프로 상승시켰고 토익 점수가 몇 프로 증가를 했고 취업이 몇 명이 됐느냐 이런 철저한 이 아웃컴 위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경영을 하는데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또 아웃풋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짧은 소견이지만 뭐 이렇게 준비한 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7월 5일 날이 우리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우리 그 발대식 하던 날이었는데 그날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정희 소프트웨어 그 회장이 만나서 결국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머리를 쓰지 않는 직업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 결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구글의 유명한 그 미래학자 있죠.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2030년까지 이게 안 없으니까 이 말하는 게 다른데 2030년까지 하여튼 일자리가 이제 뭐 몇 개 사라지는데 10년 후 60%는 직업이 탄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엘빈 토플러가 아마 이제 2016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이 굉장히 선떡합니다. 한국의 학생은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 구조가 이제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현재 미취학 아동의 65%가 현재는 없는 직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이제 WEF가 그 무슨 세계 경제 포럼이죠. 거기서 이제 한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시진핑 주석한테 나온 말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자동차가 없는 이 우버 회사가 매출이 GM과 포드를 능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이 없는 에어비앤비가 세계 유명한 그 힐튼이나 힐튼보다도 이 매출이 증가를 했죠. 옆에 지금 보시면은 이 4개 호텔의 총 매출에 맞먹는 이런 이제 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게 최근 3년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저런 세상에 오리라고는 판단을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직종들이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작년 매출이 42%가 증가하는 지금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뭐 903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것도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이제 공유 경제가 이제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우버이트 같은 것도 모든 식당들이 지금 상당히 망하고 있는데 매출이 40 몇 프로가 지금 증가하는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공유 경제 시스템입니다.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국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감소입니다. 결국은 1936년도에 수험생 수가 19만 6천 명입니다. 수도권의 현재 입학 정원이 2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비하지 않고는 저는 안동대학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취업이 어렵죠. 취업이 이제 우리 교수님들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링크 사업 단장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 바틀렉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우리 이 지역의 산업 구조가 취업을 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틀렉을 없애는 거는 국가나 이런 큰 거시적인 정책으로 뭐 3단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바틀렉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교수님들이 또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이 미스매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어디 가가지고 취업처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선을 해보면은 또 학생들은 또 뭐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 제로섬 게임의 취업 시장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취업이 안 되면은 입학이 안 되는 거고 대학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현장에 대한 걸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 이제 뉴노멀이죠. 정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이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의 큰 숙제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기업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이제 MZ 세대요, 이 신인류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지금 대세입니다. 보시다시피 디지털 네이티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성향, 뭐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MZ 세대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 현장에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좀 한번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도 다 지금 이렇게 딱 우리 지금 외국의 사진을 내가 인용을 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이 교육 현장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걸 찍었습니다. 요 둘이가 9살인데 하여튼 6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뭐를 보느냐? 유튜브밖에 안 봐요. 그래서 이 유튜버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결국은 교육 시장을 엄청나게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의 어학원이 한때는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 토익이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 어학원이 거의 지금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교육 시장의 이제 잠식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 국립대 포럼에서 어느 언론사 그 발표자가 유튜브 있는데 뭐 대학 교육이 필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유튜브하고 대학을 갖다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 대학의 현실은 교육 시장이 상당히 잠식을 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대면이 일상화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이제 모든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이미 일상화가 다 됐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이 비대면이라는 것은 연령이나 공간이나 직업, 시간이 초월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디지털 네이티브를 교육할 준비가 돼 있는가? 계속 이런 또 화두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제가 그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거의 2번을 읽었습니다.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결국은 여기도 대학 학교가 필요한가 이런 또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 그다음에 유튜브, 저도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옛날 강의했던 걸 갖다 한번 이렇게 키워드를 수가 들어가 보면은 제가 한 2, 3주 강의했던 분야를 한 30분만 보면은 확실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이 교육이 그런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밑에 출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2030년쯤 되면은 교수의 역할이 이제 지금은 상당수가 이제 딜리브 노리지겠죠. 그런데 이제는 가이드나 멘토 역할로 이제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은 한 8% 정도가 학생들의 온라인 일을 갖다가 온라인 그 수업을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교수의 역할도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그 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책입니다. 그 2030년 되면은 결국은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 나온 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온 책인데 온라인이 한 43% 정도 지식을 습득하는데 할 것이다. 그 브릭 앤드 모터 하는 게 이제 저거죠. 우리 지금 현재 학교 한 29%밖에 영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이제 평생 학습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짧게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가 변화하면은 대학도 변해야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민첩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저는 이 안동대학교형의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우리 대학 수준의 애들이 융합이 힘들지 않느냐 하지만은 우리 대학 수준에 맞는 융합도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대학교형 교육체제, 차별화된 교육체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 만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MZ 세대 관련해서 지난번 한 달 전에 대교육 총장협의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이 MZ 세대들의 이제 특징들, 디지털화라든지 뭐 공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결국은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교육 계획이 이제 지금 MZ 세대가 한 43%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강의라든지 전달형 강의라든지 이런 중심의 강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 혁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공부를 하는 것이 음악이 나오는 카페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도 이렇게 누워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협업하고 이런 결국은 이제 이 디지털 시스템이 좀 우리 대학이 좀 확충이 돼야 되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돈의 여유가 있으면은 학생 친화형 공간을 확대해가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애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본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교육 혁신입니다. 저는 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학생의 취업 역량이 강화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교양이나 전공 비교과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그 위원회를 지금 조직해가지고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융합 교육도 우리 대학의 실정에 맞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이런 게 맞는 모델이 정립이 돼야 된다. 교육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지자체 협력을 취업과 같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취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이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 교육혁신 모델로 최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참여 투표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일자리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안동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대구 아니면 이 전국 단위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대학의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산업하고 좀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창출돼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동물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역의 산업이나 지역 간의 상생 연결을 해서 이제 ICC나 RCC 개념이죠. 그걸 강화를 하고 이제 원래 또 링크 이제 5년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3단계를 진입시키겠습니다. 진입해가지고 지역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22년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1,2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인데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중기부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경북대학하고 이번에 이제 그 전남대학이 선정이 됐는데 약 한 1,100억, 1,2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전제 조건이 대학의 유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쓸 것인지는 구성원들하고 의견을 좀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제가 추진을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대학에 이게 제가 뭐 가장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학이 지금 저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안동대학으로 안동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경북까지는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캠퍼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아마 우리 공대 김태동 교수님이 그때 한번 제가 선거 공약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리 대학이 캠퍼스가 도청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집약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좀 도심 쪽으로도 이 청년문화 거점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도심으로도 접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가까운 뭐 안동 농고 자리라든지 이런 쪽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도청 쪽으로는 좀 명문 캠퍼스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2030년쯤 되면은 우리 대학이 경북의 거점 대학으로 안 나오겠나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대학이 학생 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위축되는 그런 정책은 절대 저는 쓰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확대 방안을 좀 노력을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 재정 자립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은 결국은 이 재정 자립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 혁신이고 시장에 맞는 구조개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학사 구조 개편 지금 비례에서 지금 하고 있고, 행정 조직 개편,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님과 누구죠? 손정희 회장이 본인의 책상 앞에 써놓은 글입니다. 전성불복, 응형무궁이다 이런 말을 자기 책상 앞에 써놨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뭔가는 전쟁의 승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형태를 무궁히 바꿔야 된다. 결국은 이 말은 변해야 산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승자인지 패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직이 망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저는 조직이 망하는 길은 그 조직이 자만하는 조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대학을 이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이 대학은 이렇게 험한 세상에 지금 살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제가 너무 긴 시간을 할애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총장님 주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총장님 발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서로 이렇게 합심하면서 잘 돕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은 우리 학교가 정말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 12월 2일 날
대토론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과 미리 이제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이 토론자로 이제 나오신 분들한테 이제 그 물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혹시라도 한두 분 정도 통장님 강연 내용을 듣고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한두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공유하지 않는 거야? 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하실 분 없나요? 네,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 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거나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안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의견을 받아서 정리한 후에 12월 2일 날 이제 대토론회를 하게 될 경우 하면은 그때 이제 발표하신 분들을 모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안동대학교 구성원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강연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 주에는 안동대학교 교수회장님이신 안상준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고생하셨습니다.